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이제 FOMC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CNBC에서 하는 이 페드 서베이인데요. 이 페드 서베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93%가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25bp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옳겠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6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약 40%에 가까운 37%가 이번에는 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만큼 향후 이제 25년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5년도 금리 인하는 약 2번만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2024년도 9월에 있었던 그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100bp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26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값 기준으로 이제 50bp 약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례로 그 24년 9월에 있었던 그 전망했던 점도표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리는 한 3.84%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한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정책 결정을 할 때, 통화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재정 정책을 좀 무시해야 되느냐, 좀 고려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8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연준이 현실 뭐 경제를 좀 무시해야 되느냐라는 개념보다는 연준의 조금 독립성과 관련돼서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IB들의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IB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살펴본 이 그 CNBC의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12월 FOMC에서 역시나 25bp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25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26년은 2회, 27년은 0회를 예상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CNBC에서는 25년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CNBC 조사보다는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던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명서 같은 경우는 큰 문구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성명서가 조금 더 이렇게 매파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IB는 거시경제 전망이 9월 이후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9월보다 더 나은 성장, 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낮은 이제 실업률을 좀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현재 미국 투자 비중이 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좀 단기 조정이 우려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또한 글로벌 위험 선호도 또한 3년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현재 보이시는 표는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이제 평균 현금 보유 비율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좀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높임에 따라 당연히 이제 좀 현금 보유량은 줄어들겠죠. 이때 이제 현금 보유량은 최근 3년 만에 사상 최저치에 해당하는 이제 3.9%를 달성했고, 이에 따라 이제 4%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좀 4% 밑으로 현금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올해도 이제 4% 밑으로 잠깐 하락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4% 밑으로 잠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른 심리 지표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낮은 것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비중 감소 외에도 이런 투자자 심리나 다양한 지표에서 많은 낙관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이후 현재 투자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아졌는가를 살펴보면 2025년 6%만이 현재 이제 하드 랜딩을 전망하고 33%가 노 랜딩을 예상할 만큼 현재 최근 6개월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투자 심리에 있고, 이는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긍정적인 심리를 이끌었다라고 전하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현금이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과 함께 굉장히 다른 심리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며,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부터 이 MSCI 세계 지수가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부터는 다음 달에 평균 이렇게 2.4%, 3개월 동안 0.7% 하락했다고 전했는데, 과연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 10월처럼 좀 단기 매도 신호가 잠깐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을 보일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다우 지수가 이제 1978년 이후 이제 가장 긴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978년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9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처음으로 이제 45,000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한 다음 날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되었고,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이 좀 전반적으로 기술주로 전환화에 따라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다우지수에 이제 신규로 엔비디아가 편입이 되었는데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왜 이렇게 크게 다우지수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를 살펴봤을 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시장은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매그니피션트 7과 브로드컴 등 소수의 종목에만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30개 정도의 약 3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기술주, 특히 핵심 기술주들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하락에 영향을 좀 꼽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 다우존스가 현재 하락했던 폭이 약 1564포인트였는데 이 중에서 약 750포인트 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하락폭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의 움직임이 좀 결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25년도에 금리 인하 폭이 조금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점 역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했는데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국채 수익률 상승 같은 경우는 함께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 이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인 이렇게 소수의 종목에만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하락이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브릿지 어소시에이트가 트럼프 2기 시절에 재정 적자를 조금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소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법인세도 인하하고 뭐 팁 같은 것도 이제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감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 좀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 워터는 이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에서 왼쪽에 보이는 표는 이제 미국의 비금융권 중에서 신용 창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용 창출을 중에서 공공 부문과 이렇게 민간 부문을 나누어서 표시한 표인데요.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왼쪽 표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큰 폭의 신용 창출, 즉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과 같은 이런 부채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의 대부분은 이 공공 부문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공공 부문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처럼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향후 이렇게 부채에 대한 우려가 좀 적다라는 것이 브릿지 워터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시중 금리의 어떻게 보면 상승은 공공 부문이 이제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이 이끄는 영향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부문이 적자 증가를 상쇄할 만큼 이렇게 만약에 충분히 침체될 수 없는 지점까지 만약에 이렇게 채권을 밀어붙인다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공화당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적자 재정을 하는 것에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세 정책은 연장화돼 이 공공 부문의 이런 채권 발행과 같은
이런 신용 창출은 GDP의 7에서 8% 범위에서 기존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 베론스가 추천하는 25년도에 투자할 기업 탑 10을 선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베론스는 매그니피션트 7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2025년도에 투자할 만한 기업 탑 10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 같은 경우는 알파벳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종목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매그니피션트 7에서는 알파벳만 추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는 이 베론스가 추천하는 25년 투자할 종목 탑 10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첫 번째는 이제 FOMC 시나리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미국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우 지수가 197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이 브리치 어소시에이츠에서 트럼프 2기 재정 적자와 관련돼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